이때가 중반기. 그래서 이때는 약간 혼재돼 있었어요. 게크리트와 다양한 팬층이 있던 시기. 게크리트, 윙크리트, 푸크리트, 다양한 부족 혼합체 시기입니다. 이때가 프로토스 최전성기 있죠. 도크리트요. 빈체리님은 지금 방송을 안 하고 계셔서 도크리트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줍씨는 뭐 주크리트는 제 방송을 키든 뿌리가 데드미 방송이든 어느 곳이든 줍신이 있기 때문에 주크리트 분들은 몽골 유목민처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는 주크리트. 주간 보고를 또 해야죠. 주주총회를 매 주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여러분들의 귀한 시청 조회수 하나하나가 얼마나 또 소중하게 쓰였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한국지 월드컵이 예상 외의 맹활약을 보이는 가운데 1000회를 돌파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 하던 유입 분색이었던 한국지 월드컵이 1000회를 찍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감개무량하고, 그만큼 유입이 많이 늘은 게 아닌가. 유튜버들이 좋아한 댓글은 조회수는 별로 안 났는데 댓글창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제가 또 모든 댓글을 제가 또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많은 댓글을 달아달라 했더니 정말로 열심히들 달아주셨어요.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댓글 시작으로 무려 26개, 평소에는 10개도 안 달리는데 폭발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동안 티를 안 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조회수는 적었지만 가장 열성적이었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국밥이죠. 억지 설명회 국밥 콘텐츠인데 또 블루 아카이브 팬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처음 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의외로 재밌다, 이러나 저러나 슈터 콘텐츠는 국밥이었다, 꾸준히 지금 쉬지 않고 오르고 있는데, 다음 편이 그 병남항로 편이죠. 병남항로 편도 편집이랑 다 끝나서 예약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때 업로드 될 것 같고, 열화와 같은 성원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사실 억지 설명회는 아무런 준비 안 하고 하는 거고, 뭐 제가 직접 본 영화 설명회 같은 경우는 영화를 다 본 다음에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하는 건데, 노력 대비 결과가 너무 잘 나온다. 억지 설명회가 딱히 미리 정보를 보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입 터는 건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네요. 이게 얘네들은 제가 영화를 다 영화관 가서 본 다음에 하는 거라 꽤 자본금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콘텐츠인데, 얘는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봤는데도 이렇게 뚝딱뚝딱 나와주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역시 이러나 저러나 가챠 게임만한 게 없다. 이렇게 딱 보고 느낀 거는 외수랑 내수의 좀 차이가 크지 않나. 외부 유입이 많은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이런 설명회, 서브컬처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제 구독자가 아니어도 유튜브 메인에 뜨면은 한두 번쯤은 클릭하게 되는데, 순수 내수 콘텐츠들 있죠. 그런 것들은 조회수가 한 200에서 400 정도 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놔야 좀 전략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편집하는 순서대로 업로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좀 전략적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간격으로 업로드를 하거든요. 서브컬처 콘텐츠는 2번 연속으로 잘 안 놔요, 엔간하면. 예를 들어서 명일방주랑 블루아카이브를 비슷한 시기에 편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틀 간격으로 보통 놓는데, 조금 날짜 떨어뜨려 놓고 업로드를 합니다. 왜냐면은 약간의 템포 조절하는 거죠. 템포 조절. 어그로덱처럼 막 뿌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막 내는 게 아니라 약간 컨트롤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번 편은 좀 힘준 편이니까 조회수가 좀 잘 나올 수 있는 금요일이나 일요일에 업로드를 한다. 그 다음에 조금 화제성이 좀 덜 할 것 같은 이런 AI 뭐 그림 그리는 거, 혹은 뭐 삼국지 월드컵 이런 것들은 평일에 좀 그 트래픽 잘 안 몰릴 때 그냥 이렇게 올려서 땜빵용으로 보내는, 그냥 든든하게 하나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주로. 그래서 사실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무조건 십덕은 주말,
덜 집중되는 건 수요일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그 완급 조절을 합니다. 뭐 근데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그 뭐 GTA 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탑건 설명회 같이 이렇게 또 예상 외에 분발해 보이는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스파이더맨 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 AI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친 경우도 있어서 뭐 무조건 그 전략적인 배치가 성공하진 않는다. 내수용 콘텐츠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구독자가 제가 뭐 1165명이었나 그랬는데 그대로 이어지진 않죠. 구독자가 조회수랑은 사실 크게 연관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딱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내수용, 그러니까 좀 코어한 팬층이 보는, 그러니까 고농도 움크리트 시청 콘텐츠, 이게 약간 내수용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보통은 제 개인적인 소재, 취향 이런 게 좀 반영된 콘텐츠들이 아마 좀 세겠죠. 그리고 개노삼 시절부터 저를 봐왔던 분들이 주로 보는 콘텐츠들이 아마 약간 내수용에 좀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개노삼이지 않을까. 코어한 팬층, 개노삼 유입, 좋아하는 개노삼 콘텐츠, 예를 들어서 뭐 나성 스튜디오 리뷰라든지 뭐 개닌 2인조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다루는 콘텐츠들, 이런 것들, 뭐 삼국지 시리즈, 그 다음에 제 개인사가 담겨있는 시리즈, 이런 거, 개인사 이야기. 생각보다, 그러니까 유입은 김나성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하는 메이저한 거는 진짜 외수, 완전 외수, 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분들이 보는 콘텐츠들을 일단은 외수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약간 좀 혼동이 있겠네요. 그러면 명백하게 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움파룸파 혹은 김나성에 대해 별다른 정보가 없어도 볼 수 있는 콘텐츠이고, 심지어 더 나아가 당장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이 유입되는 콘텐츠,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김나성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봐야 되는 영상은 사실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 왜냐면은 정말 제가 원래 평소에 김나성 얘기 잘 안 하는데, 거의 초반부에는 많이 했지만 음파룸파 쇼가 런칭된 지 2주년이 돼가는 가운데 지금은 김나성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김나성 얘기로만 채워져 있는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김나성 콘텐츠들은 내수로 구분이 돼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외로 그 유입되신 분들 중에서 김나성이나 뭐 개노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홀로서기를 좀 성공적으로 한 상태라, 물론 그래도 최전성기 때, 그러니까 극초반 김나성 빨로 쌓은 조회수들은 물론 많죠. 이런 것들, 이런 콘텐츠들은 다 김나성 위주였고, 아이마스 미친 해골, 학창시절 짜증났냐 이런 것들은 김나성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콘텐츠들이었지만, 이제는 김나성 없이도 조회수가 많이 나온 콘텐츠들이 상위권에 많이 올라왔다. 뭐 마블 유니버스, 이거는 특히 진짜 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순수하게 마블을 좋아하고 요즘 마블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워하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을 해주셨고, 이거는 진짜 순수 인트로빨, 썸네일빨, 그 다음에 그 코어한 저기 주술회전 팬들, 이런 식으로 유입되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수용은 이제 김나성은 더 이상 외수가 아니다. 김나성 콘텐츠, 개노삼 콘텐츠는 이제 움크리트들이, 고농도 움크리트들이 보는 내수용 콘텐츠로 정착을 했고, 저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저의 테이스트가 많이 묻어나지 않는 콘텐츠들은 이제 외수로 분류되어야 하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이제는. 그렇죠. 마블 팬들이 많이 뿔이 나서 본 영상들이고, 댓글로 굉장히 많이 전투적으로 싸웠던 세대 교체가 지금 진행되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럼 내수용 콘텐츠들은 개노상 콘텐츠, 제 개인사 이야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구 음파룸파 스튜디오 크루 콘텐츠, 이게 이제 내수용이 돼버렸습니다. 어느샌가. 크루 해체한 지 얼마나 됐죠? 공식 해체된 게 6월 26일이면 3달 넘었네요. 거의 100일이 되어갑니다. 해체된 지 3달이 지나고 콘텐츠가 많이 쌓였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망했다고 생각한 제 채널이 굉장히 많은 그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조회수가 잘 나올 때는 무지하게 잘 나오고, 안 나올 때는 참혹하게 안 나오고 이런 그 롤러코스터 같은 추세를 타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김나성 얘기 안 하네,
도끼뿔이 없어졌네 하고 탈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탈움 하신 분들. 뿌크리트들 있죠. 특성 뿌크리트들은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지금 사라졌고,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얘 마블 얘기 좀 치나? 혹은 얘 가챠 게임 많이 다루네? 이 사람 좀 드립 좀 치네?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의 1000명 언저리까지 거의 갈 뻔했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구독자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간만에 돌아온 게노삼으로 운파룸파 게노삼 시절 폼 되찾았다 하고 다시 돌아오신 그 게크리트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상태죠. 부족 연합체 지금 운파룸파 채널은 부족 연합체 상태입니다. 초창기에는 순수 게크리트 이 시절이 그 초창기, 완전 초창기죠. 일정한 폼으로 만들었던 때 썸네일도 이 라디오 쇼라고 해서 김나성 리뷰 올리고 미공개 영상 변수판수와 같이 진행한 이때가 완전 초창기고, 이때는 거의 게크리트 100% 구성이었다. 이때는 순수 100% 게크리트 부족 연합체 통합 시기.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좀 뉴페이스들이 필요하다 해서 도끼뿌리를 영입했죠. 도끼뿌리를 영입하고 그 운리즈컨을 거치고 나서 완전히 수요 십덕회와 운파룸파쇼 2강 체제, 뭐 도끼뿌리 쇼라고 하겠습니다. 도끼뿌리 쇼 플러스 아까 수요 십덕회 투톱 체제. 이때부터는 게크리트 플러스 운크리트가 생성되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이때가 중반기. 그래서 이때는 약간 혼재돼 있었어요. 게크리트와 다양한 팬층이 있던 시기. 게크리트, 운크리트, 뿌크리트, 등등 다양한 부족 혼합체 시기입니다. 이때가. 프로토스 최전성기 있죠. 프로토스 최전성기 시절. 시크리트 이런 등등 다양한 부족 혼합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는 그 이제 몰락기죠. 점점 이제 그 오픈발 빠지고 게임을 하는데 뭐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하면서 마인크래프트 시기가 제일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때가 마인크래프트로 많이 털었던 것 같은데 중반기가 좀 몇 개가 있습니다. 몇 단계가. 마인크래프트 개미털기가 진행됐죠. 개미털기 급격히 진행.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가 좀 뭔가 보는 입장에서 딱히 없었던 콘텐츠라 뭔가 여기서 많이 떨어져 나간 느낌이에요. 느낌상 마인크래프트 편들만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몰락의 시작. 그래서 후반기 이때부터는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잠깐 약간 회광반조처럼 중간에 이렇게 반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슬슬 마무리되고 귀신같이 폼이 좀 올라와요. 움징어 게임 끝나고 나서 갑자기 폼이 좀 올라오거든요. 이때가 중흥기가 아닌가. 움징어 게임 이후 회광반조. 원래 죽기 직전에 갑자기 그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씹덕이 말대꾸 편에서 포텐 터지고 한 달간 정도 계속 호성적이 나왔다. 씹덕이 말대꾸 편 이후 약 한 달간 전성기 시절 폼 되찾음. 이때가 중흥기였다. 약간 조선 왕조로 따지면은 정조 같은 시기죠. 이때가 조선 정조. 약간 이런 느낌. 이때가 세종 시기. 이때가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도끼뿌리쇼 극초반. 이때가 약간 태종 이때 이런 느낌. 이때가 그 선조, 광해군, 인조 이때 시기. 약간 이랬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외란과 호란을 거쳐간 시기. 마크 외란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러다가 갑자기 급사해요. 정조도 급사하거든요. 역사상으로도. 갑자기 잘 나가던 운파루파 쇼가 한 이때쯤? 이때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대 발표. 중대 발표 이후 갑자기 이제 숨통이 끊어집니다. 중대 발표 이후 갑작스러운 알고리즘 박살, 뷰수 하락, 급격한 조회수 하락. 적게는 300, 많게는 1000 단위까지 가다가 이때 이후로 이렇게 하강 곡선 그리고 가끔 이렇게 터진 게 있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조했던 시기.
200다리로 전락한 시기 이때가. 심지어 이명웅 편은 역대 최저 조회수였다. 이명웅 편 진짜 역대 최저 조회수 147회는 제 모든 영상 통틀어서 제일 낮은 조회수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거의 10덕회에서 특정 캐릭터들을 까지 않는 이상은 200대 전후하는 굉장히 그 암울한 시기였다 이때가. 나의 전우였던 3, 4단 전우였던 이명웅 그 전우님의 이름을 함부로 꺼냈다가 지금 호되게 혼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200다리로 전락. 그래서 이때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더 이상 너무 스케일 키우지 말자. 스케일 너무 키우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이랄 것도 없지만 바론파 크루 해체, 번아웃이 오고 매번 사람들 모아서 주제 정해서 이렇게 콘텐츠 준비해서 하는 것도 힘들고 예전만큼의 퍼포먼스도 안 나왔기 때문에 매너리즘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각자 도생합시다. 이제 그런 단계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여전히 퍼포먼스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던, 저조한 조회수의 책임을 혼자서 짊어지는, 오히려 홀가분하게 혼자 책임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론파 1인 체제. 그래서 이때가 약간 그 구한말에서 강점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기였다. 운파론파 강점기의 시기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들쭉날쭉합니다. 안 나올 때는 오지게 안 나오지만 또 잘 나올 때는 굉장히 잘 나오는, 일관성 없는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역대급 조회수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안 나오면은 뭐 평소처럼 200다리가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기복이 굉장히 심한 그렇죠. 억지 설명회가 도입된 건 사실 억지 설명회는 상당히 최근이고요.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해체 이후의 패턴들은 주로 그냥 운빛밤, 평범한 한 가지 소재, 그 다음에 설명회, 수요 10덕회를 정신적으로 계승한 그 후계자격의 컨텐츠죠. 설명회랑 운빛밤 투톱 체제에다가 뭐 가끔 월드컵하고 이런 느낌? 엄밀히 말하면은 억지 설명회도 설명회 내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냥 운빛밤, 설명회, 투톱 체제 해서 가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억지 설명회가 추가되는 거죠. 작게. 그런 상태인데, 이런 투톱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 굳이 10덕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가챠 게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외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법한 콘텐츠들을 좀 약간 각 잡고 하면은 조회수가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웹툰 편이라든지 뭐 마블 영화 시네마틱 유니버스 리뷰라든지 나루토 티어 게임,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라이벌 체제로 하나 구도를 만드는 것, 이렇게 그 빌드업을 하면은 좀 많이 보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나온 말들을 편집한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이런 거 645편이라든지 J-POP 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회수가 사실 잘 안 나온다. 딱히 막 코어한 팬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자신부터 일단은 너무 지나가는 느낌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조회수가, 이런 것들은 잘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좀 완급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들 한 편 하고, 좀 각 잡고 하는 설명회 한 편 하고, 이런 것들 가끔 뭐 좀 게임 하고 싶다 혹은 월드컵 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것들 좀 그 반찬식으로 넣어주고 하면은 밸런스가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스스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낀 게 이제 내수용이랑 외수용을 좀 구분해야 된다, 이런 걸 느낀 겁니다. 채널 구성을 보면서 김나성 콘텐츠는 더 이상 외수가 아니다, 이제 내수 콘텐츠다. 그래서 내수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즉 코어 시청자층이죠. 제가 뭘 올려도 보는 사람 수, 그게 이제 200여 명 정도 되지 않나. 코어 움크리트 약 200명, 여기 플러스 알파, 여기에 여기에 뭐 개크리트, 뭐 변크리트, 뚜크리트 등 떠나갔던 팬층이 더해지면 조회수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게 이제 내수용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외수용은 음파룸파가 뭔지도 몰라. 이 새끼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 올라갔어. 썸네일이 좀 찰져. 보는데 뭐 블루 아카이브 설명회를 한다고? 뭐 네이버 웹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못 참는 썸네일. 아, 정확합니다. 못 참는 썸네일 보고 그냥 들어온 일반인들.
일반인 혹은 일반 십덕, 특정 서브컬처 매니아들, 이게 이제 외수용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징이 저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저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씨부리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블루아카이브 얘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얘 아이언하트 실화나 보네, 얘 뭔 소리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밌네, 이 사람 좀 치네 하면은 구독하고 보는 거고, 구독하고 뭐 계속 봤다가 아 뭐야 마블 얘기 별로 많이 안 하네, 뭐야 이 새끼 가짜 십덕이었잖아, 명일방주 알지도 못하는 새끼였네 하고 구독 취소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유동이 굉장히 유동층이고 굉장히 콘텐츠를 많이 탄다, 결을 많이 타서 금방 들어오고 금방 나간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돌겜에 그러면 아 이 새끼 돌겜충이었네 하고 나가는 분들도 있겠죠. 혹은 역으로 아 뭐야 우메 전장 보려고 왔는데 얘 왜 안 와? 왜 GTA 함?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수형 콘텐츠는 뭐가 있냐? 은빛밤, 개노삼 리뷰, 가끔씩 생존 신고하는 구 크루원들 콘텐츠, 음파룸파 관련 즉석 콘텐츠, AI 소개팅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수용 콘텐츠다. 그렇다면 외수용 콘텐츠는 뭐냐? 외수용은 설명회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억지 설명회 포함, 뭐 가끔 나오는 이상형 월드컵, 음상형 월드컵. 음상형 월드컵은 근데 좀 애매하긴 해. 이걸 외수로 봐야 될지 내수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그냥 대중적인 컨셉이니까 이거는 좀 아마 이거 두 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종게임 같은 거, 이런 뭐 GTA라든지 이런 것들 애매하긴 하네. 근데 GTA는 맞죠, GTA. 그래서 이렇게 채널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내수 2에 외수 1 정도가 제일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찌되었던 간에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도 200명의 움크리트들이 사실 채널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주기적으로 좀 뽑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하지만 이 200명의 취향만 맞추기에는 할 수 있는 얘기도 한정돼 있죠. 뭐 개크리트 얘기 해봤자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뿌크리트는 이미 데드미가 열심히 지 혼자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데드미 방송을 보면 되고, 그래서 사실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수용은. 그리고 결국에는 이 200명의 전사들도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코어 움크리트도 원래 많았는데 줄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또 여기서 또 이탈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수가 필요하다. 외수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 사람 좀 재밌네, 계속 봐야겠네 하고 입영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명의 전사에 입영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수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줄을 수밖에 없어. 구독자층은, 코어한 층은 어떻게든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그 흐름을 불러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밸런스가 잡힌 콘텐츠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조사조차도 이것도 내수용이다. 이것조차도 내수용이다. 저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시장 조사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내수용 콘텐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블루아카이브 편 2000회도 가겠는데, 잘하면? 이 추세가 죽질 않는데? 구독자가 5명이나 늘었어. 도크리트요? 빈체리님은 지금 방송을 안 하고 계셔서 도크리트는 갈 곳이 없습니다. 도크리트가 갈 곳이 없어요. 방송 안 하셔가지고 뿌크리트나 오크리트로 이적을 하시는 게 어떨지, 전향 신청을 하는 게 어떨지. 방송을 안 키는데 뭐 이거는, 그렇다고 저는 독립을 한 상태에서 뭐 가끔씩 부를 수는 있겠죠. 근데 예전처럼 매번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뭐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줍씨는 뭐 주크리트는 제 방송을 키든 데드미 방송이든 어느 곳이든 줍신이 있기 때문에 주크리트 분들은 몽골 유목민처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든 있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는 주크리트. 줍씨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도키도 아니야. 빈첼인데 다 도키라고 불러. 아무도 바뀐 이름으로 안 불러. 중대 발표를 하면 안 됐어. 중대 발표를
이 사람들이 닉 바꾸자고 했을 때 내가 무시했어야 됐어. 무시를 안 하고 들어주니까 박살난 거 아니야 알고리즘이. 중대 발표하니까 일단 유입들은 외수 사람들은 뭔가 하고 들어왔는데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니까 개빡쳐가지고 싫어요 누르고, 기존 내수용 사람들은 도끼뿌리가 입에 익었는데 입에 안 붙는 닉네임들 부르라고 하니까 썩나고. 이게 서로에게 너무 안 좋은 결과였다. 루즈 게임이었다. 중대 발표는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근데 구뿌리걸 같은 경우에는 바꾼 닉네임 통해서 캐릭터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빈체리 씨가 굉장히 애매하게 됐죠. 방송을 접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또 시장조사 명목으로 내수용 콘텐츠 하나 했고요.